안녕하세요. 지구조선사연구회 회장 러브선이고요. 본명은 지명선입니다. 오늘 특강은 이제 제목이 장성이 대조선의 만리장성 이렇게 했는데, 장성이 뭘까요? 장성? 장성. 뭐 긴 성인가요? 장성이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말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 대조선의 만리장성이다. 그러니까 같은 장성이다. 그게 대조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의 만리장성이 조선의 만리장성인가? 궁금하죠? 그게 바로 조선의 것입니다. 중국의 것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중국의 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조선의 만리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성이 바로 대조선의 만리장성이다. 거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국의 장성입니다. 멋있죠? 이게 겨울에 설경이 딱 멋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성을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만리장성이라 안 하고 장성이라고 합니다. 장성.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무슨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뭐 여자 농구, 예를 들어서 여자 농구가 중국 팀을 이기고 우승했을 때 만리장성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말이 참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우리 거라고 알고 있다면은 이런 말을 차마 못하겠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자, 사전에서의 장성의 의미. 장성은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중국의 사전에서는 장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리장성, 첫 번째 만리장성이 나옵니다. 만리장성. 그리고 한국어 사전에서는 장성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세 가지의 의미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길게 둘러싸인 성이라는 일반적인 성입니다. 성이 연결되는 성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변경 방위를 목적으로 쌓은 긴 성벽. 이건 중국의 어떤 성을 말합니까? 만리장성이죠, 결국은. 세 번째도 중국 전국시대의 조나라, 연나라 등이 쌓은 것을 진나라의 시황제가 흉노의 침략을 대비하여 크게 중축하고 이 이름을 불렀다. 결국은 만리장성이죠. 자, 한국어 사전에 나오는 장성도 중국의 만리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1번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썼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중국이나 대조선이나 장성은 만리장성이다. 장성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만리장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나 무슨 천리장성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천리장성은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만리장성에 천리자가 붙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장성 자체가 만리장성이기 때문에 천리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부의 만리장성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장성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중국은 만리장성을 주로 장성이라고 표현한다. 틀림없는 만리장성이다. 뭐 특정값이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 보고 왔으니까 아주 생생하죠. 2001년 6월 25일 영화회조자치구에서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된 장성이다.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거기 위치는 어디냐면 내몽골 자치구에서 영화회조자치구를 넘는 외길 고갯길이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중국에서 여기 보면은 요 중간에 그 영화회조자치구라는 그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있는데 이 내몽골에서 그 영화회조자치구로 넘어가는 길목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때도 그냥 지나가면은 놓칠 수 있었는데, 우리 그 대원 중에 한 분이 여기가 좀 이상하다, 뭐가 보인다, 유적이 보인다. 그래서 딱 내렸더니 그게 만리장성이었어요. 그때 누가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차 타고 지나갈 뻔했었어요. 그래서 딱 만리장성을 보고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고려 말에 이성계가 군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 나갔던 지역이고요. 우리 사전에 다 나옵니다. 고려의 만리장성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북방 오랑캐, 올량압들이 수시로 외길에 이곳을 통해서 고려 조선을 침입하였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그 길밖에 없어요. 모든 그 군사적인 아니면 사람 이동 수단이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그 수단이에요. 거기에 만리장성이 이게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장성을 쌓아 방비하던 것이다. 고개 넘어 내몽골로 가는 협곡. 말 타고 달리려면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을 만리장성이 막고 있는 그런 길목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제가 찍은 겁니다. 이게 만리장성이고요. 여기는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허물어져 있죠. 다 관리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경이나 그쪽 주변에는 잘 정돈이 돼가지고 그 돌로 다시 재정비한 곳이고요. 이 서부 쪽에는 거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 있느냐? 이 만리장성은요, 조선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항상 외침을 받아서, 자, 명나라가 그 만리장성을 뭐 쌓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명나라는 이 만리장성 있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명나라는 저기 남경이나 저 남쪽에 있었지, 서쪽에. 이 만리장성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럼 청나라가 만리장성이 있었냐? 청나라는 조선의 북쪽에 있던 북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청나라는 만리장성을 부시고 이렇게 그 허물어지는 역할을 했지, 만리장성을 지키는 진정한 중국 땅에 있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조선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청나라 침입을 받아서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만약에 중국에 있어서 저거를 관리했더라면 저렇게 그대로 두지 않았죠. 보수하고 이쁘게 단정했을 텐데 지금도 그 허물어진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장성의 이 만리장성의 그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 지도를 위키백과에서 나온 거를 제가 올린 겁니다. 보면은 옛날부터 만리장성의 그 여러 가지 문헌이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위치별로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함께 이렇게 그린 건데, 여기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한장성도에 주로 나오고요. 여기 섬서성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바로 진시 황제의 만리장성은 이쪽 섬서성 부분의 이쪽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다 쌓은 게 아니고 일부분 쌓다가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 시기에 어느 정도만 쌓았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도 보면은 북한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는 이건 왜곡된 그런 표시죠. 이 만리장성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이 하북성 위까지 해가지고 이쪽 그 발해현안까지 이게 있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존하는 장성.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장성이 진짜 장성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북한을 넘어갔다 이거는 전부 허구고요. 지금 현재 여기 베이징에서 그 윗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만리장성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갔던 만리장성은 바로 이쪽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나라 때의 만리장성입니다. 한나라 때 만리장성은 뭐 서부 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동부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은 좀 불분명한데 하여튼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한나라 만리장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나라 때 장성은 여기 섬서성, 중국에서도 섬서성 쪽에 일부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은 거는 바로 극소수 일부 부분만 이렇게 쌓았다는 거. 이게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입니다. 진시 황제 만리장성은 이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거는 옛날서부터 역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어서 만들어졌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항상 몽골이나 이런 북방 쪽의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장성이다. 이제 대조선의 만리장성이 왜 있었는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번역 그 종합 DB에 보면은 만리장성 검색 건수가 총 347건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 만리장성이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고전 번역서에서는 무려 241건이 나오고요. 고전 원문에는 17건, 조선왕조실록에는 13건, 승정원 일기에도 12건, 일성록에도 1건이 나오고요. 한국 문집 총괄에는 63건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많이 표현되어 있죠. 우리 역사에서. 왜 그러냐면 만리장성이 우리 조선의 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선 선조들이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세종실록 62권 15년 10월 26일 여기에 나옵니다. 전지 평안도 도 안무사 최윤덕왈, 평안도 도 안무사 최윤덕에게
전지를 내리셨소. 짐 역시 이로써 옛 선조들이 만리장성을 건축하여 오랑캐 적을 방비함으로써 오히려 난이 없었는데 이런 이유로 적들이 출입하는 요외에 수목이 많다 하여 어찌 벌치하기가 어렵겠느뇨.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을 옛 선조,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옛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건축을 해서 오랑캐 적을 방비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선조들이 쌓은 거고요. 그렇게 옛날에 성을 쌓아서 오랑캐를 물리쳤는데 그쪽에 수목이 많다 하여 벌채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벌채는 만리장성 쌓는 것보다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 문헌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확실한 거죠. 디알드의 조선 통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신부 디알드가 지은 조선 통사인데 이건 최도한 교수님이 그 역주를 한 그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리장성, 영어로는 The Great Wall. 만리장성은 코리안, 조선인이 달단, 타타르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쌓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 프랑스 사람이 그게 쓴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만리장성이 코리안, 조선 사람들이 그 북방의 그 타타르족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다.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만리장성이 그냥 단지 중국의 성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외우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한 증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만리장성은 평안도에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평안도 장성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어디서? 신즉 동구 여지승남입니다. 신구 동구 여지승남에 평안대 장성이 나오는데 이 대목이 우리 그 조선사에서 보면은 만리장성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고려장성이라고 그냥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고려장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주목이 있습니다. 의주목. 의주 지금 신의주 근처에 있죠. 고려시대 때 덕종 2년 때 평장사 유소에게 명하여 북쪽 변경의 관방을 창설하였는데 주위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국내성의 경계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해가지고 이제 의주부터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장성에 대한 얘기예요. 장성.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성은 반드시 만리장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장성 이외에 뭐 고려장성이라는 것은 만리장성을 말합니다. 장성이. 위연, 흥화, 정주, 영해, 영덕, 영삭, 운주, 안수, 청색, 평로, 영원, 정융, 맹주, 삭주 등 14개 성을 걸치고 요독, 정변, 화주 등 3성에 다다라 동쪽으로 바다에 붙었다. 그러니까 서쪽에는 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안도 일대에 14개 성을 거쳐서 결국은 정변, 화주에서 그 함경도 쪽으로 해서 동해 바다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연무 일천리를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와 두께가 25척씩 되며 속칭 만리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주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을 지어서 동해안까지 성을 쌓는데 그 길이가 만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에요. 속칭 만리장성. 만리장성이요? 보통 한 4,000km에서 6,000km 사이입니다. 그 단위가 옛날에 좀 변동이 있어서요. 4,000km에서 6,000km 사이입니다. 근데 한반도에는 이 만리장성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쪽에 평안도 여기에 그 만리장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길이를 재봐도 천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연무 일천리를 돌로 성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때 그 옛날부터 그쪽이 만리장성인데 한 천리 정도를 그때 고려시대 때 돌로 연장해서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천리 때문에 천리장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 동구 여지승남에는 고려의 그 장성이라는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내용입니까? 보십시오. 자, 만리장성은 옛 선조들이 쌓았다고 분명히 그랬죠. 조선책에. 그리고 서양의 프랑스에서도 만리장성은 코리안, 조선인들이 북방의 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증 동구 여지승남에 보면은 만리장성은 바로
의주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평안도 일대에 설치된 속칭 만리장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국사책에서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빠뜨리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렸을 때 배우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는 거는 바로 고려 조선 때 다 저기 선조들이 쌓고 그 다음에 고려 때도 쌓고 이 만리장성은 그때 고려 때만 쌓은 게 아니고요. 조선 시대 때도 계속 쌓고 있었어요. 연산군 때도 보면은 거기에 명을 내려서 장성을 쌓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연산군 때 장성이라는 건요 만리장성을 의미합니다. 그냥 장성이 아니고요. 자, 요거 다음 번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만리장성을 우리 그 사전에는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냐면 천리장성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오통제 아주 억울한 얘기입니까? 보십시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천리장성이라는 그 해설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천리장성이 축조해가지고 덕종 2년 평장사 유소에게 명해서 북쪽 병계의 관방을 처음으로 쌓게 했는데 비롯된다. 자, 이 내용을 쭉 보십시오. 보면은 압록강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시작하여서 지금 의주부터 의원, 흥화, 정주, 영회, 영덕, 영상, 정효, 영환 쭉 보면은 아까 그 신정, 동구, 여지, 승남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쫙 나옵니다. 그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쭉 나오면서 13개 여기 아까 14개 성이라는데 13개 성이 동구, 여지, 승남에 나오고 14개 성 고려사전은 14개 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함경남도 영흥 지역의 요덕, 정변, 화주의 3성을 거쳐서 동쪽 바다로 이어진다. 자, 내용은 똑같죠?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칠해놨습니다. 이 사전의 내용을 적은 그 작가는 신정, 동구, 여지, 승남 내용을 고스란히 집어넣은 다음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천리장성의 고유 명칭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했으면은 이게 천리장성이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내용을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으나 신정,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속칭 만리장성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확실히 밝힌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냥 놀랍고 우리가 인식하면 좋은데 그냥 지나가죠. 왜냐? 현재는 흔히 고려장성 또는 고려의 천리장성을 불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표현했어요. 자, 이 말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만리장성이라는 얘기예요? 고려장성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리장성의 고유 명칭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신정,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속칭 만리장성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현재는 흔히 고려장성 또는 고려의 천리장성으로 불리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 옛 사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은 신정, 동국, 여지, 승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만리장성. 자, 이 물원에는 만리장성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전에 표시하는 그 작가는 천리장성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현재는 그냥 고려장성으로 고려의 천리장성을 불리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원에는 만리장성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역사에 서술한 내용들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확실한 거는 만리장성이 확실한 거죠. 고려장성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도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축조 목적은 동북 방면의 여진족, 서북 방면의 거란족을 방비하는 수단이다. 그 모든 이 장성, 만리장성의 목적은 북방 민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 나오죠. 중국의 만리장성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만리장성이 평안도 장성이 만리장성이라는 내용이 용비어천가에도 나와요. 용비어천가. 놀랍죠? 용비어천가, 이게 용비어천가의 원문입니다. 여기 만리장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용비어천가 7권 53장 평안도 의주에 만리장성이 나옵니다. 본조 태조 5년에 고려의 양암과 수독 두 곳의 진을 합쳐서 양덕현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평안도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고려 덕종 때에 평장사 유소에게 명하여 북쪽 국경에 처음으로 관방을 설치하고 돌로 성을 쌓았는데
세속에서 부르기를 만리장성이라고 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반복해서 만리장성이 나옵니다. 결국 내용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또 잊어버릴까 봐 용비어 첨가에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만리장성의 흔적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역사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이런 방구 한 점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책을 안 봤으면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평안도 가는 길목에 만리장성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평안도를 가는 길목에 만리장성이 있다. 속 동문선, 동문선이라는 조선시대의 문헌이 있어요. 사편에 보면은 칠홍보시에 봉성, 허양천, 종순찰, 평안도 이어북구. 무슨 말이냐면요. 평안도 순찰사로 북구를 막으러 가는 허양천 종을 봉송하며 이런 내용인데요. 이승소 씨가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딱 보시면 아마 놀랄 거예요. 자, 평안도를 가는데 평안도에 그 순찰사로 이제 평안도로 가는 길목입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목에 지명들이 전부 중국 지명이에요. 우리 평안도 한반도에 그런 지명들이 안 나옵니다. 전부 중국의 그 지명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세북은 이제 북쪽의 그 북경 북방을 얘기합니다. 그 바람이 높고 사철 비와 서리가 내리고 오랑캐는 말이 살찌고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개주성 밖에는 풀이 하얗게 죽고 살기가 요와 북쪽에 뻗어 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평안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데 요화가 나와요. 요동 그 강이죠. 우리나라에는 어찌 비장군이 없으면 뭐 날쌘 장군이 없으면 뭐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인데 또 어찌 세살로 천산을 평정하고 자, 천산이 나옵니다. 천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의 텐산 산맥이죠. 그 저쪽 중국 서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평안도 가는 길목에 어떻게 천산이 나올 수 있으며 또 여기 보면은 한 밧줄로 누란왕을 결박하지 못하냐마는 뭐 하여튼 누란왕이 나옵니다. 누란은 서역의 왕을 얘기해요. 서역이라는 건 참 어디냐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여기 중국 조선이 있어요. 그럼 서역은 바로 이 신강성부터 이 서쪽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저기 서유럽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서역이라는 거는. 근데 서역에 있는 누란왕을 뭐 결박을 뭐 못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임금이 수레를 이제 어떤 장수를 이런 변방에 보낼 때는 임금이 이제 수레를 밀었다 그래요. 하여튼 수레를 밀고 북문들은 진술하고 하셨는데 장성만리가 금탕보다 장하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장성만리는 만리장성을 얘기하죠. 만리장성이 금탕 아주 견고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보다 장하구나.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일반 성보다 장한데 여기서 또 만리장성은 어떤 의미도 되냐면은 순찰사로 보내는 그 허양천을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양천이 만리장성처럼 아주 든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만리장성이 바로 이 평안도 가는 길목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안도 가는 길목에 바로 이 중국 서쪽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평안도라는 것은 이 중국의 서북을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자, 이번에는 함경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경도에 만리장성이 지나가고 그랬대요. 여기 함경도. 근데 아까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 지도를 볼 때도 여기 함경도까지 연결된 그 만리장성 이게 없었죠. 전부 해봐야 여기 평안도에서 일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온성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한반도에서도 이 함경북도 이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이 끝까지 이렇게 연결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온성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온성이 올라 그래가지고 농포 선생 문집에 그 정문부님이 지었는데 도온성이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칼 짚고 만리성에 올라서서 용 삼고 봉 굽고 고래 헤쳐 저 푸른 바닷물을 한 잔 술 삼아 이 가슴 속에 부어 볼까나. 자, 그러니까 온성 지방에 올라서 올랐는데
거기가 또 만리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성이 만리장성에 있다는 얘기죠. 이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에 보면은 동북면, 동북면은 바로 함경도죠.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보면은 여기 태조가 그 만리장성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태조실록 1권에 신후 8년 임술 가을 7월에 태조를 동북면 지휘사로 기용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진족의 호발도가 동북면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니 이로써 태조가 그 도의 군대 업무를 대대로 관장하여 위신이 비로소 드러나며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무율정석을 썼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색이라는 분이 이제 시를 지어서 전송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송원의 담기가 전 군대를 관장하시고, 송원은 태조 이성계를 말합니다. 만리장성이 한 몸에 의지하게 되었네요. 바쁘면서도 몇 번이나 많은 병고를 지냈는데 돌아오시게 되면 태평성대를 이루어 함께 동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전 군대를 관장을 했는데 바로 만리장성과 한 몸을 의지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만리장성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군 복무를.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만리장성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의 동북면은 함경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그 태조 이성계가 만리장성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흥에도 만리장성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함흥에서.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세종실록 지리지 함흥부 편에 이성계의 선대 무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나와요. 정릉은 이성계의 아버지 환조의 묘가 있고, 의릉은 성계의 할아버지 도조가 묻혀 있으며, 덕릉에는 그의 고조부 목조가 잠들어 있다. 거의 뭐 선대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효공의 왕릉의 능은 안릉이며, 환조의 비 의의 왕후의 능은 화릉이다. 현릉, 선릉도 이 부근에 있고, 묘소들은 남쪽으로 함관령에 걸쳐 있고, 동북쪽으로는 장성이 휘돌아 감고 있는데, 이 땅은 달단 땅이다. 타타로 달단 땅이다, 이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장성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만리장성이라고 했죠. 여기는 장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지나칠지 몰라도 이 장성은 만리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그 프랑스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달단의 침략을 그 저지하기 위해서 세운 성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거기는 달단이 있어요. 달단이 있는 곳에 바로 만리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은 만리장성이다. 그 만리장성이 어디 있어요? 이 바로 함흥부에 있다는 거. 함흥부에 만리장성이 지나간다. 자, 한반도 이쪽에 만리장성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만리장성이 연결돼서 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시대의 만리장성은 이 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성 뭐 이런 저 함경도 함흥 이쪽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리장성이 길이로 볼 때는 여기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황해도도 지나가요. 황해도. 그러니까 북쪽에 세 도를 다 지나갑니다. 만리장성이.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4년 무호 12년 3일의 기사입니다. 관방에 관한 황해도 관찰사 권수의 상소문이 있어요. 자, 황해도 관찰사 권수가 상소를 하여 관방의 이해를 논하고 이어서 도경을 올렸다. 쭉 보시면은 신이 곧 듣건대 예성의 기지도 해방으로부터 극성을 경유하여 산등성이를 따라 일어나서 북쪽 강변에 그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치첩이 이따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토착민이 목격하고는 만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황해도 관찰사, 황해도 지역이에요. 근데 그 토착민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 황해도에서 이렇게 성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토착민들이 만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여기는 만리장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황해도도 지나간다는 확실한 얘기죠. 비록 어느 시대에 창건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옛 사람이 국가를 위하는 위대한 심려가 이와 같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이 국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는 보충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만리장성이 황희도도 지나갔어요.